가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 정말 큰 축복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봄에는 예쁜 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과일과 바다를 즐길 수 있고 가을이면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색채의 단풍을 보고 겨울이면 온통 하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상을 견뎌내고 버텨내느라 하늘을 올려다볼 겨를도 없이 살아가죠. 우리는 대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을 맞이한 아키바가 자신이 실패자 같다고 랍비에게 한탄을 합니다. 랍비가 왜 그런 느낌이 되냐고 묻자 아키바는 모세처럼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해 신의 심판이 두렵다며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자 랍비가 아키바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부드럽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키바, 신은 그대가 모세처럼 살지 않았다고 그대를 심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아키바답게 살지 못했다고 심판하실지도 모르죠. 신은 당신이 위대한 누구처럼 살지 않았다고 심판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당신답게 살지 않았던 것을 심판한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신가요? 누구로 살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했지만 요즘엔 누구나 손안의 핸드폰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SNS로 올라오는 글이나 영상을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보다는 비교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가 올린 자랑거리에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더 한탄하기도 합니다. 좋은 호텔이나 휴양지에 가게 되면 SNS에 올려서 자랑부터 하기 바쁘죠. 그러다가 생각보다 좋아요가 적거나 지인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금세 기분이 다운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오늘 하루 내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정작 나에게는 내가 없는 하루를 살고 있는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싶다. 남들이 우와 할 만한 차를 사고 싶다. 남들이 가고 싶어 할 만한 회사를 다니고 싶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계속 뒤처지고 있는 느낌.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는 계속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느낌. 어떤 60대 구독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다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60이 넘어서야 마음 공부란 걸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일찍부터 이런 공부를 하게 되었냐고요. 그분에 비하면 제가 짧은 생을 살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참 많은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끝내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억울한 적도 많았고 감당이 안 될 만큼 슬펐던 적도 있었습니다. 희망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서 오늘 밤 잠이 들면 그대로 모든 게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하지? 바쁘게 쉬지 않고 일하며 살고 있는데 왜 수중에는 늘 돈이 모자라는 거지? 왜 나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매번 내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거지? 어느 날 밤에 사는 게 지친다고 다 의미가 없다고 혼자 막 울었습니다. 이 삶이 끔찍하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
제가 어렸을 때 친척들과 물가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즐겁게 놀다가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발을 헛디는 바람에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물을 먹으면서 허우적댔습니다.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물을 계속 먹고 있어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수영을 할 줄 아는 친척 언니가 와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진짜 죽을 뻔했네. 살아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을 또 까맣게 잊고 조금만 힘들어도 살기 싫다고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허우적댈 땐 언제고 이제는 조금 힘들다고 살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니. 혼자 막 울던 날에 그날이 스쳐갔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언니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주면서 그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물에 빠지면 최대한 몸에 힘을 빼면 돼. 그래야 몸이 물 위로 뜨거든. 괜히 살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면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수영을 하려면 우선은 몸에 힘부터 빼야 해. 그땐 어차피 수영 안 배울 거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보니 인생이 수영 같더라고요. 힘을 너무 주고 살면 진짜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온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릴수록 내가 점점 더 깊게 가라앉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힘들수록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는 걸 살펴보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에 들어서야 이런저런 책을 보고 알았죠. 이게 바로 고요한 순간을 갖거나 명상을 하라는 얘기와 거의 같은 얘기였구나.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그때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청결 검사를 했었습니다. 시골이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손톱 검사 같은 걸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도 검사하는 날이었는데 제 손톱 밑에 까맣게 때가 껴 있었던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친구들이 다 있는 데서 왜 손도 안 씻고 다니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또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사실 그날 전날에 아빠를 도와서 밭일을 했었거든요. 흙을 계속 만졌더니 손톱 밑에 흙이 잔뜩 끼어 있었던 거죠. 한여름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쓰려면 아궁이에 불을 떼서 씻어야 했는데 식구들이 다 씻으려면 늘 따뜻한 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준 담임 선생님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담임 선생님은 제가 살고 있던 마을 반대편 출신이더라고요. 그 마을은 우리 동네보다 더 버스도 안 다니고 산속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겠다고 안간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신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서 존경심을 갖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휴가를 다녀올 거라고 했습니다. 제 수중에는 그동안 모아놓은 5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100원을 넣고 빙빙 돌리면 뭔가 나오는 뽑기를 했습니다. 반지가 나올 때까지 하느라 500원을 다 썼죠. 그래도 다행히 반지가 나와서 장문의 편지와 함께 그 반지를 포장해서 학교로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쑥스러워하면서 선생님께 그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뭐야? 하시면서 긴 편지부터 읽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선물 봉투를 여셨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뽑기 반지를 한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최고의 결혼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선물을 받았어요.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편지와 이 반지를 보니 제가 선생님이 된 게 참 자랑스럽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 몇 마디를 더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친구들은 저한테 대체 얼마짜리길래 저렇게 좋아하시냐고 했지만 저는 말해줄 수는 없었죠.
그때는 그저 하나의 추억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느끼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원망하면 날카로운 가시로 스스로를 계속 찌르고 있는 꼴이 되지만 그 원망을 버리면 오히려 좀 더 괜찮은 내가 된다는 사실. 마음이 진실되면 그 마음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감동으로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정말 힘들었을 때 회사 선배 앞에서 말없이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그렇게 우는 나를 보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런 질문 하나도 없이 어깨를 토닥이면서 힘들었구나. 그래, 실컷 울어. 그래야 가벼워져.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진짜 더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난 말을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기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기부를 못한다고. 로또가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부를 열심히 하면서 살 거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진실된 마음을 행동이나 말로 나누면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줄 수 없는 큰 기부인 셈이죠. 꼭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고운 마음, 고운 말, 고운 행동을 나누면 오히려 자신이 더 고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어서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먼저 생겨야 그 외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준비되어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저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만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썩어 있어도 나 자신은 맑은 영혼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 의해 사는 내가 아닌 나에 의해 사는 인생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날이 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것을 가끔 망각하고 또 예전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되새기려고 하다 보면 다시 정화가 되더라고요. 나를 망각하고 다시 되찾기를 반복하면서 사는 게 어쩌면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환경은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홈 버튼을 눌러보세요. 유튜브 홈만 봐도 여러분이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알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내 손에 있는 휴대폰으로 1대1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대화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전문가의 지식을 얼마든지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시골 출신들은 진짜 꿈도 꿀 수 없었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을 정말 불평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년 시절 학대를 받거나 힘들게 자라고 부모 없이 자란 사람도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혼자여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서. 이제 그런 핑계는 그만두고 어떤 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남들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은 진실한 나를 찾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길 바라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아직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꽉 움켜졌던 것을 놓고 힘을 빼고 흘러가는 삶을 그대로 만끽해 보세요. 억눌렸던 마음을 이제는 가볍게 해줄 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매 순간이 온전한 자신으로 빛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